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암바라와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이 평온한 풍경 속에는 사실 격동의 근현대사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오토바이들이 경쾌하게 스쳐 지나가는 이 평범한 길은 80여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렸던 역사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 일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군을 몰아내고 자바섬을 점령했던 일본군이 주둔하며 거대한 포로 수용소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이 암바라와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네덜란드 군사 요새였던 빌렘 1세 요새는 일본군 점령기 동안 민간인과 군인들을 억류하는 수용소로 사용되었죠.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 위로 당시 포로들을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요새는 현지인들에게는 땅속에 파묻힌 요새라는 뜻의 벤탱 펜뎀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바라와는 빌렘 1세 요새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억류 수용소가 있던 곳으로 또한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빌렘 1세 요새는 일본군이 수용소로 개조해 사용됐던 거대한 벽돌의 요새입니다. 1834년 네덜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 암바라와에 세운 이 요새는 그 견고한 벽돌 하나하나에 식민 통치의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이 육중한 건축물은 일본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낡고 붉은 지붕의 건물과 그 앞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육군 소유지 표지판이 암바라와의 서글픈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숲풀 사이로 녹슨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소유지라는 설명이 평범한 군사 제한 구역처럼 보이지만 담장 너머로 길게 뻗은 저 낡은 건물들은 80여 년 전 이 땅이 겪어야 했던 거대한 비극의 목격자들입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의 불길이 인도네시아를 덮쳤을 때 일본군은 이곳 암바라와를 자바섬 장악을 위한 핵심 기지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은 이 요새를 자바섬 전역에서 끌어온 네덜란드 민간인과 연합군 포로들을 가두어두는 제6 수용소로 개조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어놓은 견고한 요새와 창고들은 순식간에 일본군의 병영이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갇히는 거대한 수용소로 변모했지요. 검게 그을린 기와와 켜켜이 쌓인 먼지는 그 시절의 삼엄했던 분위기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과거의 적막과 현재의 평화가 공존하는 이곳. 화려한 승리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낡은 벽들 사이에 스며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낸 역사의 생명력이라는 암바라와의 일본 군영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본 군화 소리가 도를 울렸을 저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긴 밤을 지새웠겠죠. 이제는 사람의 온기 대신 열대 식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역사의 상흔을 묵묵히 덮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인도네시아 육군의 관리하에 있죠. 건물은 전형적인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창고 또는 병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일본 점령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소나 보급창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비극과 숭고한 투쟁의 역사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암바라와 요새 인근에 여러 개의 포로 수용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군 위안부라는 명목 아래 강제로 이곳까지 끌려왔지요.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한국 여성들은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거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군의 감언이설에 속아 부산항을 거쳐 머나먼 인도네시아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암바라와에는 제6 수용소 등 네덜란드 여성을 수용했던 곳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들이 고초를 겪었던 위안소들이 존재합니다. 그 여자들은 군 영사 인근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으며 인권을 유린당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이어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암바라와를 포함한 자바섬 곳곳에 한국인 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암바라와는 이러한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불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포로 수용소 감시원으로 일했던 한국 청년들이 이곳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청년들은 암바라와 수용소 인근에 고려 독립청년당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연합군 포로들과 내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군에 저항을 했죠. 당시 손양섭, 민영학, 노병한 등 3명의 의사가 일본군 장교를 처단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교전을 벌이다 자결한 사건은 인도네시아 항일 투쟁사의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쓰러져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감시원의 옷을 입고서도 가슴속에는 태극기를 품었던 독립투사들의 혼이 서려있는 이곳은 우리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관입니다. 이 낡은 벽면 어디쯤엔가 차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흘렸을 그녀들의 눈물이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령기 당시 암바라와 수용소는 민간인 억류소 중에서도 특히 보안이 철저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치 구조는 당시 일본군에게는 효율적인 감시의 통로였습니다. 일본 군용터와 이 요새의 거대한 벽돌은 비극적인 전쟁의 상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암바라와의 속살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이 구역은 가장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저문 너머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갈구하며 가슴을 쥐어짜는 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LJ7 D3 등 식별 번호는 이 요새가 수용소 및 인도네시아 군사시설이나 교도소로 활용되면서 붙여진 관리 번호입니다. 당시 수용자들이 머물던 방이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감시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습기로 가득 찬 벽에는 이끼와 곰팡이가 피어올라 마치 요새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통풍구 하나의 의지에 바깥 세상을 꿈꿨을 이들의 간절함이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화려한 승전고도 웅장한 기념비도 없는 이 적막한 공간이야말로 전쟁이 남긴 가장 민낯의 기록입니다. 회반죽이 떨어져 나간 붉은 벽돌 담장 사이로 문 위에는 초록색 바탕에 마스지드라는 모스크를 뜻하는 인도네시아어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요새 내부에 거주하는 일부 군인 가족과 현지 주민들을 위한 종교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칠해진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벽돌이 드러난 모습은 19세기 네덜란드 건축 기술과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고 방치된 전쟁의 풍파를 동시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낡은 방들은 한때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던 감옥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요새를 거점으로 군수 물자를 실어나르고 점령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군사 요새 일부 혹은 보급창 수용소의 부속 건물이었지요.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구조는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군사적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 낡은 방들은 한때 수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떨어진 회관죽과 이끼 사이로 보이는 총탄의 흔적들은 1945년 일본 항복 직후 벌어진 치열한 독립전쟁의 증거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쓸쓸한 요새의 복도를 따라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점령기가 교차하는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닥의 격자무늬 타일과 높은 천장은 일반 주거지가 아닌 격식을 갖춘 관공서나 군사시설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 항복 직후 이곳은 다시 인도네시아 독립군과 연합군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붉은색 대형 포스터는 인도네시아 교정국의 지침서입니다. 문 상단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 현재 이 역사적인 건물의 일부가 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의 행정공간이나 교도소 관련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현재도 실제 교도소로 사용되는 구역이 있어서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이 역사적 탐방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암바라와 전투는 1945년 일본 항복 직후 인도네시아 독립군과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투지로도 유명합니다.